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천공항 국내외 항공편 운항이 새벽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화성공장 화재 당시 첫 폭발이 일어난 지 42초 만에 공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들이 잇따라 휴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다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밤사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그제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건데요. 이 오물풍선 때문에 오늘 새벽 인천공항의 항공편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경북 칠곡의 고속도로에선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밤에 이어 이틀 연속 날려보낸 건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입니다. 오물풍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새벽 1시 46분부터 국내외 항공기 수십 편의 이착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제 잠깐 그 중단이 풀리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해요. 네. 그 타이밍에 조금씩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걸로 알고. 흰색 SUV 뒷면이 움푹 찌그러졌고 도로에는 차량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탐방동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병원 이송한 흔적은 없습니다. 부상자라서 자차로 이송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에는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다부나들목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갓길에 차를 대고 도로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달아난 가해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에 이어서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5시 35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경기도 화성 화재 참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숨진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 이 31초 만에 4차례나 폭발이 일어났고 42초 후에는 순식간에 2층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대피 시간을 놓치면서 출입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먼저 박상호 기자가 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하겠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2층 배터리 포장 작업장입니다. 배터리를 쌓아둔 곳에서 갑자기 연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놀란 여직원이 뒷걸음질치고 다른 직원들이 몰려와 주변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 폭발이 일어나고 3초 뒤 3차 폭발로 이어집니다. 한 직원이 분말 소화기를 들고 와 마구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진화 중에도 4차 폭발이 일어나고 그 이후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연쇄 폭발이 발생합니다. 불과 40초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2초 뒤에는 작업장 내부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연기에 갇힌 직원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나 누추해서 생각해 볼 때 거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화성 화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 위한 진상규명이 진행 중입니다. 희생자들이 왜 출구가 아닌 막다른 곳으로 몰렸는지가 핵심인데 업체 측은 출구 안내를 제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에 타고 남은 공장 일대를 분주히 돌아다니고 곧이어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도 합류합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4시간 동안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단시간에 걸쳐서 화재가 확산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업체의 책임을 따지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또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비상구가 아닌 막다른 공간으로 피해자들이 몰려 피해가 커진 걸로 알려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명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업체 측은 공장 내부에 익숙하지 않은 근무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출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외국인 분들께서 작업자분들께서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대책 매뉴얼, 비상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진상규명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에서 불을 끄는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던 건 바로 리튬 1차 전지 때문이었는데요. 물과 만나면 폭발성 기체를 내뿜는 특성의 고체 리튬이 쓰인 전지라서 소방관들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물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소화약제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공장은 리튬 1차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리튬 염화 사이오닐 전지를 제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명이 길어 군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전지엔 고체 리튬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고체 리튬이 물과 만나면 폭발성을 가진 수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해액에 쓰이는 염화 사이오닐도 물과 만나면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전해질이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질이에요. 수분하고 반응하면은 연기가 나고 염화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죠. 고체 리튬이 들어가지 않아 대량의 물로 불을 끄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는 진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른 모래로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방식도 있지만 불이 난 곳까지 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정부는 맞춤형 소화약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정지와 같은 화학 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공장 직원이 따라야 하는 대피 혹은 진화 매뉴얼을 만들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이 부른 의료계 비상 상황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증인 자격으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4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늘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는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통상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한다면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레바논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러 간 밀착으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참전하게 된다면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며 격한 표현까지 드러냈습니다. If I were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I would be questioning my choices on sending my forces to be cannon fodder in an illegal war against Ukraine.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전쟁이 레바논 등 중동 지역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전면전을 각오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I am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rise in rocket attacks on Israel's north from Lebanese Hezbollah and the recent surge in tensions. 또한 레바논에도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의 헤즈볼라 도발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휴전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We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achieve an agreement, but we must also discuss readiness for every possible scenario. 갈란트 국방장관은 특히 하마스의 테러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해 전면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휴전을 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오히려 전면전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편 아프리카 케냐에선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유혈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시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몸싸움 끝에 실탄을 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최루탄과 염색된 물대포를 뿌리며 저지하려 하지만 시위대는 돌팔매질로 응수하며 행진을 이어갑니다. 국회에 다다른 시위대에게 결국 경찰이 실탄을 발포했고 거리 곳곳에는 사망자와 함께 부상자를 옮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시위대는 결국 국회 점거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복 여동생이 최루탄을 맞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Look at what's happening. Young Kenyans are demonstrating for their rights. They're demonstrating with flags and banners. I can't even see anymore. They're being tear gassed. They're being tear gassed. SNS를 통해서 결집한 케냐의 20대, 이른바 Z세대 시위대들로 경찰의 발포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시위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계 약탈로도 이어졌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평화로운 시위대인 척하는 범죄자들이 민주주의를 납치했다고 규정했습니다. And separate criminals from people exercis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divergent opinion. We shall provide a full, effective, and expeditious response to today's treasonous events. 증세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지만 케냐의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증세로 해결하는 것은 Z세대의 빚을 지우는 것이라며 연일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해수욕장에 가면 꼭 볼 수 있는 게 모래사장에서 폭죽놀이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폭죽놀이가 명확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폭죽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탄피 때문에 생태계 오염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모래사장에서 연신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폭죽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유명무실입니다.
주변 상점에도 각양각색의 폭죽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진짜 뭐 단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를 터뜨린다고 절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무시하시고 하세요. 엄연한 불법 행위에 시민들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환경 오염도 걱정되고 편하게 놀러 오신 분들이 또 소음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틀 뒤 다시 찾은 해수욕장.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쪼그려 앉아 폭죽을 감싸고 있던 탄피를 찾습니다. 관광객들이 폭죽놀이를 즐기고 지나간 백사장에는 이런 뾰족한 탄피들이 가득한데요.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크게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백사장에 방치된 탄피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닷가로 유입됩니다.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됨으로써 이제 모든 생명들이 먹이로 오인해서 먹게 되고,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해수욕장 폭죽놀이는 불법이지만 백사장 밖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문제와 시민 불만 등의 이유로 완전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이 폭죽을 사서 거기서 불 붙여서 하고 있는 행위를 중간에 말릴 수는 있어도 하지를 못하게끔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화려한 폭죽 불꽃 뒤에 가려진 환경오염. 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시연입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아내를 잃은 30대 남성이 28층 건물 옥상에서 세상을 등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새내기 경찰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또 명예퇴직을 앞둔 경찰관이 한강에 뛰어든 여성을 직접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의 활약을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웅크린 자세로 건물 옥상 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서 안전한 데로 내려가시죠. 지난 12일 28층 건물의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투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지병을 앓던 아내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나자 투신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의 신고 3시간 만에 건물 난간에서 발견된 남성의 마음을 움직인 건 입직 6개월 차 새내기 경찰관이었습니다. 터놓고 울고 싶은 상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그런 역할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경찰은 일상 대화를 시작으로 1시간에 걸쳐 위로와 설득 작업을 벌였고 이 남성은 결국 스스로 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찰관이 한강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숲지구대 소속 안연회 경감은 퇴직 전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서던 지난 13일 밤 누군가 한강에 불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한 여성이 강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함께 뛰어들어 여성을 구조한 안 경감은 제복을 입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 복귀 시한을 제시하는 분위기인데요.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성균관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도 휴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형 병원들의 휴진 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속한 각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복귀를 설득하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사실상 복귀하라는 시한을 제시한 겁니다.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일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모집을 위해선 다음 달 중순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수리한 뒤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합니다. 전공의 근무 상황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6월 말경에 사직서 처리 현황이나 상황을 점검해서 관련 조치들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성균관 의대와 가톨릭 의대 교수들도 당분간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역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빅5 병원들이 사실상 휴진을 철회하면서 다른 병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환자들은 수술이 지연되고 진료를 받지 못하면서 큰 피해를 겪어왔죠. 특히 이런 피해 대부분이 위급한 중증 환자가 많은 상급 종합병원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환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 가운데 수술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로 한 아버지를 둔 딸은 수술이 연기되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수술이 원래 3월 달 둘째 주로 잡혔었는데 한 달 2주 정도 이렇게 지연된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한 딸을 둔 어머니는 한 달 전 의사가 없어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초음파를 찍어야 되는데 전문의가 안 계셔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딸이 그냥 왔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처럼 진료 차질을 경험하거나 진료 거절을 받은 환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전공의들의 비중이 큰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접수된 피해 신고 813건 중 상급 종합병원 이용 환자 피해가 80%가 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오늘 예정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들이 더 고생을 하십니다. 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좀 최소화되게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는 없도록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봉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아직도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분들 있으신가요? 한 남성이 버린 담배꽁초가 큰 화제로 이어질 뻔한 무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한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걷던 남성. 피우던 담배꽁초를 갑자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던져버리는데요. 잠시 후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거세지고 분리수거장을 집어삼킵니다. 정말 다행히도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불길을 발견해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시민들도 함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진 않았는데요. 결국 직접 뛰어가 물을 떠다 여러 번 불에 끼얹은 후에야 진화가 마무리됩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남성은 과실로 인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흡연자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 이후 아들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장남 인근 씨는 최 회장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5일 찍힌 걸로 추정되는데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6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앞서 인근 씨는 지난해 5월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걸로 추정되는 탄원서를 낸 걸로 알려져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탄원서 내고 연을 끊었나 했는데 대반전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미국에서는 극심한 폭염으로 링컨 전 대통령의 밀랍 조형물이 녹아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1.8m의 링컨 밀랍 조형물의 모습인데요.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던 링컨의 고개가 뒤로 완전히 젖혀졌고 정면을 향하던 얼굴은 하늘을 향한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 북동부를 덮친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린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는 몸통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밀랍상을 녹여버릴 만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했지만
첫날부터 민주당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방송 3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의 지각 합류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제때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심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권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라도 충분히 토론하자는 국민의힘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민주당이 맞선 겁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고 벌써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던 법안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학회 연합의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영방송,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을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법에도 다 때가 있다며 토론 1시간 만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소수를 배려해서 의사결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다고 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한다며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법사위 진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충돌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맞은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건데요. 야당만 참석한 청문회에선 질타가 쏟아졌는데 다만 민주당은 정부안도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 청문회를 진행하려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거에 너들 일 들어오라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결국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열린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은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전세 계약을 덜렁덜렁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이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정부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원망도 나왔습니다. 보증금 부분 구제 방안이 한 달만 일찍 나왔어도 살릴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엄마였던 30대 여성이 바로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선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나오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여야의 모습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선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름이 뭐냐는 유치한 신경전부터 상대 의원을 향한 삿대질과 고성에 집단 퇴장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한 국민들의 화만 돋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마주 앉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시작부터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6분 만에 회의는 중단됐는데 유치한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상대를 비꼬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존경하고픈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까지 거론되며 설전이 벌어지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말싸움과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확실히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두고는 의도가 뻔하다,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국회의장과 야당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도 꺼내들고 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또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기.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조정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해서 지금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헌법을 개헌하겠다? 본인이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최병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던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 적극 비호에 나서면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걸까요? 나경원 의원이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이 핵무장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벌써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북러 밀착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 이슈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다만 국제 제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핵무장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핵무장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새 후보의 반대에 나 의원은 과거에는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이제는 아니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오늘부터 다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마 피해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감귤밭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배수 펌프로 물을 쉴 새 없이 퍼올리지만 역부족입니다. 올해 장마의 시작을 알린 지난 20일 제주엔 22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오늘부터 사흘간 최고 150mm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하루 뒤인 내일부터 장마가 다시 시작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 전선이 남부지방 쪽으로 북상한 영향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29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진을 거듭해 이번 주말부터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2년 전 기록적인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 강남의 빌라촌은 곳곳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주말 장마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물막이판이 설치된 빌라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철제 판막이 없는 채로 생활하다가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판을 설치해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중부지방 장마가 평년보다는 나흘 정도 늦게 시작된 것이라며 다음 주엔 전국이 장마철에 들어 장기간 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삼각김밥과 술안주, 아이스크림 등이 대상인데 최소 1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농촌이나 어촌에 새 터전을 꾸리는 사람들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해 귀농 가구는 1,300여 가구, 귀촌 가구는 30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모두 합쳐서 32만 가구가 채 안 되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4.4% 줄어든 숫자입니다. 채권 개미들을 상대로 한 증권업계의 편법 영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검사에 나서는데요.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불완전 정보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위법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당나귀 한 마리가 야생 엘크 무리 안에 있습니다. 5년 전 잃어버린 반려동물 당나귀였다는데요. 어찌된 사연인 건지 영상 함께 보시죠. 엘크 무리 한가운데 코가 하얀 당나귀가 서 있습니다. 이 당나귀는 한 부부의 손에 디젤이란 이름으로 자라다가 5년 전 하이킹을 하던 중 겁을 먹고 도망쳤는데요. 당시 몇 주에 걸쳐 부부는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등산객이 찍은 이 영상 속 당나귀가 디젤임을 첫눈에 알아본 부부. 당나귀 디젤이 야생 엘크 무리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발견한 건데요. 부부는 현재 디젤의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네요. 카우보이들이 말 타는 솜씨를 겨루는 데서 시작된 놀이 경기 로데오. 지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 능숙하게 말을 모는 여성 로데오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데오 경기 배럴 레이싱에 출전한 한 여성, 엠벌리 스나이더가 경기장 안을 빠르게 내달립니다. 잠시 후 말에서 내린 스나이더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일한 하반신 마비 배럴 레이싱 선수입니다. 2010년 트럭 사고를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척추에 부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는데요. 처음엔 좌절했지만 말을 타면서 그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다리 감각을 활용해 말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왔을 스나이더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선수 생활을 응원합니다. 커다란 아파트 건물 밑에 바퀴가 달려있다면 믿으시겠나요? 400톤에 달하는 아파트를 바퀴를 달아 옮기는 중이라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400톤짜리 커다란 아파트 건물 밑에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전문 장비와 바퀴를 이용해 조금씩 건물을 옮기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100년이 넘은 이 아파트의 주인은 건물이 오래됐음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작업을 진행시켰는데요. 몇 블럭만 옮기면 되지만 전력선, 나무 등 여러 장애 요소들을 고려해 오래 소요될 예정입니다. 50만 달러에 달하는 이사 비용과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런 결단을 내린 건물주가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파리올림픽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제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많은 선수들 중에서도 특히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아쉬운 마음을 삼켰던 선수들이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진천 선수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파리올림픽 로고와 오륜기가 그려져 있는 코트에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과 김가은이 멋진 랠리를 주고받습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다음 달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을 그대로 재현해 벌써부터 현지 적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만 따내면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는 안세영을 앞세운 배드민턴 대표팀은 16년 만에 금빛 스매시를 조준합니다. 올림픽 메달이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 모든 걸 다 바칠 생각입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 수모를 겪은 태권도 대표팀은 종주국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까지 다녀왔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던 이다빈과 함께 남자 58kg급 새 간판으로 떠오른 박태준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제가 우리나라 태권도 경기에서 첫날에 이제 경기를 뛰게 되었는데 꼭 금메달 따서 형 누나들도 뒤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도쿄에서 노메달에 그쳤던 탁구도 혼합복식 세계 랭킹 2위 신유빈 임종훈조와 단체전에서 12년 만에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올림픽까지 딱 30일 남겨둔 상황에서 최종 점검에 들어간 국가대표 선수들은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을 향한 출사표를 던집니다. NBA 뉴스 최영규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골프 신동들이 제12회 골프존 NBN 꿈나무 골프대회에서 멋진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11년 전 이 대회에서 입상한 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간판으로 성장한 이혜원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골프 유망주들을 만났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장난을 치던 아이들이 필드 위에서는 진중한 모습으로 호쾌한 스윙을 선보입니다. 프로골퍼 못지않은 정교한 퍼팅 실력도 뽐냅니다. 작년 대회 저학년부 우승자였던 강주원 군은 대회 첫날 홀인원을 기록하며 최고 루키다운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생애 첫 필드 홀인원을 해서 그래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최초로 마스터즈 우승을 하고 세계 랭킹 1위가 되고 싶습니다. 2년 전 저학년부 우승자였던 강예서 양은 제1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간판으로 성장한 상금왕 이혜원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혜원 프로님 아이언샷이 정교하기 때문에 저도 그 정교한 아이언샷을 좀 담고 싶습니다. 남자 고학년부에서는 영화초등학교 6학년 김시용 군이 1위에 올랐고 여자부에서는 경기 송포초등학교 6학년 김서아 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파이팅! 저학년부에서는 하귀일 초등학교 김진호 군과 나원초등학교 김지아 양이 나란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12번째 우승자를 배출한 NBN 꿈나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는 많은 유망주들이 활약하며 한국 골프계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N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잠시 물러나 있던 정체전선이 오늘부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본격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전 중에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1도, 부산은 21.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N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